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프신가요? 몇 걸음 걷고 나면 그나마 통증이 좀 가라앉지 않으시나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시 발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발바닥이 당기고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발 뒤꿈치를 누르면 콕 찌르듯 아프신가요? 걷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조심스러워지셨나요? 혹시 족저근막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냥 참으면 걷는 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픈 발을 편안하게 돕는 음식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저는 몸의 불편함을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과 발통증을 완화하는 음식과 습관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픈 발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발바닥이 왜 아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바닥에는 근막이라는 질긴 막이 있습니다. 이 근막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걸을 때 발의 아치를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막에 무리가 가면 미세한 상처와 통증이 생깁니다. 밤사이 근막이 굳었다가 아침에 당겨져 더 아픕니다. 그래서 첫 발을 디딜 때 특히 찌릿하게 아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이 더 약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아래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지방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쿠션이 얇아지면 뼈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발 뒤꿈치가 쉽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께 발 통증이 더 흔한 것입니다. 여기에 체중과 신발도 큰 영향을 줍니다. 몸무게가 늘면 발이 받는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딱딱하거나 굽없는 신발은 발을 지치게 합니다. 오래 서 있는 일도 근막에 무리를 줍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체중과 신발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과 붓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한 근막에는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붓고 더 아프게 됩니다. 붓기가 심하면 아침에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염증과 붓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음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발에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은 붓기와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단백질은 상한 근막을 회복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칼슘은 발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발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줄면 발 뒤꿈치 통증도 한결 편해집니다. 붓기를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 회복에 좋습니다. 부위로 담백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조림이나 찜으로 드셔도 부드럽습니다. 튀기기보다는 굽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소금은 적게 뿌려 담백하게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등어나 삼치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철 생선은 맛도 영양도 더 좋습니다.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균형이 좋습니다. 가시가 걱정되면 손질된 것을 고르세요. 밥상에 생선 한 토막을 자주 올려보세요.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즐기며 드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두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뭉친 발이 한결 편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 통증을 달래는 데도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발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따뜻한 생강차로 우려 드시면 좋습니다. 얇게 썰어 물에 끓여 우리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드시기 편합니다. 대추를 함께 넣으면 맛이 더 부드럽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쌀쌀한 날 특히 도움이 됩니다. 국이나 조림에 조금씩 넣어도 좋습니다. 생선 요리의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예민하면 조금씩 드세요. 말린 생강을 우려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차 한 잔의 여유가 마음도 편하게 합니다. 따뜻한 차로 발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꾸준히 즐기면 몸이 훈훈해집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세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발의 염증과 통증 관리에 반가운 성분입니다. 붓기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카레의 노란색이 바로 이 강황에서 옵니다. 국이나 볶음 요리에 조금씩 넣어 드세요. 한 꼬집씩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후추를 살짝 더하면 더 잘 흡수됩니다. 따뜻한 강황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우유에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이 좋습니다. 익숙한 반찬에 살짝 더해보세요. 볶음밥에 넣으면 색도 곱습니다. 위가 약하면 식후에 드세요. 너무 진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함께 쓰면 잘 어울립니다. 매일 소량을 꾸준히 챙겨보세요. 작은 한 꼬집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네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단백질은 근막과 근육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상한 조직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 발 건강에 좋습니다. 값도 저렴해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간편하고 소화도 편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부쳐 드셔도 맛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삶아두면 간식으로도 편합니다. 너무 짜게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적게 써서 조리하세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더 풍부해집니다. 소화가 편해 어르신께 잘 맞습니다. 다양한 요리로 질리지 않게 드세요. 회복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회복을 돕는 데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의 회복을 돕는 반가운 채소입니다. 철분과 엽산도 함께 들어있어 기력에도 좋습니다.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부드럽습니다. 달걀과 함께 볶아도 잘 어울립니다. 오래 삶기보다 살짝만 익히세요. 참기름을 조금 두르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제철 시금치는 맛도 영양도 더 좋습니다. 국거리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초록 채소와 번갈아 드셔도 됩니다.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더 알찹니다. 밥에 비벼 드셔도 맛있습니다. 질긴 줄기는 데치면 부드러워집니다. 매 끼니 한 젓가락씩 곁들여 보세요. 색이 진한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밥상에 올려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여섯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과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발의 부기를 다스리는데 반가운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세포를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작지만 영양이 알찬 과일입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곁들이면 더 맛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은 그대로입니다. 과자 대신 블루베리로 바꿔보세요. 다른 베리류로 드셔도 좋습니다. 제철에는 신선한 것을 즐기세요. 너무 많이보다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트밀에 얹어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달콤해서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당이 걱정되면 양을 조절하세요. 다양한 색의 과일과 곁들여 드세요. 간식을 챙기면서 발도 돌보세요. 매일 조금씩 즐겨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일곱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발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튼튼한 발뼈가 통증을 덜어줍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소화도 편안합니다. 하루 한 잔이면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속이 불편하신 분은 조금씩 나눠 드세요. 데워서 천천히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요구르트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치즈 한 조각도 좋은 칼슘 간식이 됩니다. 달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는 마음도 편하게 합니다. 시리얼이나 죽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칼슘은 매일 조금씩이 좋습니다. 햇볕을 함께 쬐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유제품과 번갈아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맛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꾸준함이 뼈 건강의 열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여덟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발의 회복을 돕는 든든한 간식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지키는 데 좋습니다. 아몬드와 호두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딱 좋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꾸면 훨씬 좋습니다. 고소해서 입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곁들여도 잘 어울립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으니 한 줌만 드세요. 소금이 많이 뿌려진 것은 피하세요. 볶지 않은 자연 그대로가 더 건강합니다. 잘게 부수면 씻기 편합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밀봉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오래된 것은 기름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드셔보세요. 작은 한 줌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 드세요. 발이 편해지도록 꾸준히 챙겨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양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구워서 드세요. 튀기기보다 굽거나 졸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은 국이나 볶음에 조금씩 넣어 드세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따뜻한 차로 우려 하루 한 잔 드세요. 쌀쌀한 날엔 특히 몸이 훈훈해집니다. 달걀과 우유로 단백질을 매일 챙기세요. 회복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간식으로 붓기 관리에 좋습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붓기를 키우니 줄이세요.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드세요. 물도 자주 마셔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꾸준함이 어떤 음식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아픈 발을 돕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발가락과 종아리를 스트레칭 하세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면 좋습니다. 첫발의 통증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굽이 아예 없는 딱딱한 신발은 피하세요. 편한 신발 하나가 발을 크게 돕습니다. 셋째,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오래 걷지 마세요. 집에서도 푹신한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발을 더 긴장시킵니다. 발바닥에 부담을 줄여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넷째, 발바닥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풀어주세요. 따뜻한 물은 뭉친 발을 편안하게 합니다. 가볍게 주물러주면 더 시원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발에서부터 풀어보세요. 다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해 발 부담을 줄이세요. 몸무게가 줄면 발이 받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걷기가 좋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막에 무리가 쌓여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발 뒤꿈치 쿠션이 얇아져 더 아픕니다. 체중과 신발이 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염증과 붓기를 줄이는 것이 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연어와 등푸른 생선으로 염증을 가라앉혀 보세요. 강황의 커큐민도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로 발의 순환과 긴장을 풀어주세요. 달걀과 우유로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챙기세요. 블루베리와 시금치는 붓기와 회복을 돕습니다. 견과류 한 줌은 좋은 간식이 됩니다. 아침 스트레칭으로 첫발의 통증을 줄이세요.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맨발 걷기는 줄이세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가 풀어주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해 발 부담을 덜어주세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여 붓기를 관리하세요. 음식과 습관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큰 약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걷는 일을
다시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 중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흔한 몸의 불편함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